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지면서 지금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PS를 붙인 것 같다. 풍선에 GPS요? 네, 흔히 말하는 GPS,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그 장치 맞습니다. 군 관계자를 인용한 SBS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이 풍선 2개를 묶어서 날아 띄우다가 이제 점차 3개, 4개, 5개짜리 묶음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거기에 GPS를 달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물풍선 GPS는요, 우선 위치를 북으로 송신하는 방식과 또 사전에 지정한 위치에 가면 이 또 발열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투하시키는 방식 등 이 2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군 당국은 북한이 보낸 풍선들을 수거해서 특정 위치에서 발열 타이머가 작동하는 방식의 이 GPS가 장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풍선에 GPS까지 달아서 원하는 특정 위치에서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은 왜 이런 도발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러시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알려진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이 지금 최대한으로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무기가 컨테이너 2만 개 분량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런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풍선의 군사적 활용법도 전수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혹시 북한이 이런 풍선의 러시아 수출을 앞두고 한국을 시험장 삼아서 우리나라에 계속 풍선을 날리면서 그 풍선 성능의 고도화를 꾀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일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과부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보다 저렴한 풍선을 계속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공군 관련 기술은 상당히 우리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 무기 같은 이 풍선, 별것 아닌 것 같은 풍선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뭘 받고 싶어 할까요? 물론 돈도 있습니다만.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또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발사 각도가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북한에서는 ICBM 발사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장관께서 판단하시기에는 할 걸로 보입니까?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재진입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 참고로 북한의 ICBM 기술은요, 몇 년 전에 이미 미국 알래스카, 아니죠, 워싱턴 DC까지 날아가는 그런 거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각으로 쏘기만 했습니다. 멀리 가는 기술만.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각도,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 군 당국이 주시를 하는 겁니까? 네, ICBM을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최대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현재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행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와이 등 미국령 섬이 있는 태평양 또는 미국 동부 지역 앞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인데, 다만 북한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을 정상각보다 높은 고각으로만 의도적으로 쐈습니다. 이는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행위였는데요. 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ICBM의 핵심 기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아직은 미검증인 상태입니다. 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인민군, 그래서 보내진 건 아닌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은 결국 이들의 역할은, 이 재래식 군인들의 역할은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현대전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결국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이른바 총알바지 용병으로 북한 인민군을 팔아넘겼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뭘 대가로 팔았다는 겁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외화벌이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 기술의 확보인데요. 그러니까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이라는 거는 핵물질을 이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쏘게 됩니다. 쏘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목표 지점에 내려가게 되면 대기권의 10,000도 넘는 온도를 견뎌야 되거든요. 이게 재진입 기술이라는 건데,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를 해야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의 의미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러시아에서 이런 전술핵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미사일, 이게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로서 이 투발 수단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이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핵무기 투발 수단의 실전 경험을 확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림수를 두고 이렇게 용병을 지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돈을 받고 병사를 판다는 의미잖아요. 외화벌이도 그렇고 이 핵무기 개발 문제나 기술 전수도 그렇고 사실상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이 북한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른바 총알바지로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